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드백 해주는 자소서 강의, 네이버TV의 자소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시즌2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자소서에서 어떻게 해야지 차별성이 발생하고 또 가독성을 좋아하는 방법은 뭐고 재해석이라는 기법은 자소서를 돋보이게 하는데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차별성은 결과 중심적이 아니고 과정 중심적으로 서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만의 특화된 영역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몇 년 전에 폴리텍 대학의 무슨 과에서 오비맥주를 한 번에 10명 이상이 들어가게 지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각기 학생들 하나하나마다 똑같은 회사에 입사하는 자소서라고 하더라도 각각 자기 자신의 특화된 영역을 제시하라는 그런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해 유독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자소서가 차별성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독성은 물 흐르듯이 글이 유연하게 흘러가야만이 가독성이 좋아지죠. 누군가의 글을 읽을 때 자꾸 끊기게 되면 그 이해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물 흐르듯 하게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소제목을 넣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목에서 지시한 순서에 따라서 글을 서술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해석을 잘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세히 자, 왜 차별성이 필요한가? 제가 몇 번째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37,000명 중의 학생 중에서 400명 안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일반적으로 비슷비슷한 그런 자기 자소서들은 다 탈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구조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37,000개의 자소서를 아주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읽어야 합니다. 만일 인사과직은 10명이라고 한다면 한 명당 3,700개를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20명이라고 한다면 한 명당 1,850개의 자소서를 빠른 시간 안에 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빨리 읽어내리면 눈에 띄는 자소서만 뽑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자소서는 가장 평범한 자소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담이지만 전국 노래자랑에서 송혜 선생님하고 스태프들이 방송 나오기 전 예비 심사를 할 때 가장 싫어하는 노래가 바로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하는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똑같은 레퍼토리는 누구에게나 지겨운 법이죠. 그래서 차별성이 필요한 법입니다. 자, 봅시다. 이제 제가 에피소드란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소서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장만 있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데 어떤 그 증명이 되는 그런 자료가 바로 에피소드라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가령 성격의 장단점을 쓴다고 봅시다. 장점에서 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장점을 드러낸다고 합시다. 그럴 때 책임감이 왜 중요하고 중요하고 중원부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책임감에 대한 정의지 내가 얼마나 책임감이 있느냐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못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자기 자신이 어떠한 과거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한 이런 경험을 써보는 겁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사건을 에피소드라고 부르고, 이런 에피소드에서 자소서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스토리텔링인데, 이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차별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먼저 과정 중심적으로 쓰자. 그 다음에 자신만의 특화된 영역을 제시하자. 그 다음에
제시된 글자 수를 최대한 활용하자. 그 다음에 상투적인 표현을 지양하자. 이건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 6, 7년쯤 전에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그야말로 대단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생들에게 자소서를 쓰게 시켰는데 거의 90% 이상이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다. 그 다음에 자신만의 캐릭터가 드러나도록 한다.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이다. 자,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봅시다. 자, 자소서는 일정한 글자, 제한된 글자 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으로 보여줘야 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제시한 글자 수가 500자라면 499자까지 써야 할 것이고 700자라고 한다면 699자까지 써야 할 것이고 1000자라고 한다면 990까지 써야 한다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포기합니까? 자, 그래서 글을 일단 쓰고 난 다음에 일단 1차 자소서는 요즘 거의 100%가 온라인 접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온라인에다 올리는데 500자라고 하는데 그 500자가 넘어가면은 여기 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500자라고 한다면 그보다도 몇 자 밑에 그 글자 수가 적어야만 합니다. 자, 글자 수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아래 한글 들어가 보면 문서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서 문서 통계를 보면 내가 어떤 글자를 갖다가 해놓고 그것이 몇 자인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글자 수를 최대한까지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다음에 봅시다. 자, 정량적으로 써야 한다. 맞습니다. 정성적으로 아닙니다. 정량적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는 것, 양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성적은 어떤 특성을 나타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추상적이고 무조건 최고를 강조하는 방식이 정성적인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를테면 이런 것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둘이 애인이 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우리 결혼하자고 얘기를 할 때 어떠한 남자가 더 설득력을 지닌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남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너 잘 알지? 우리 지금까지 역사를 잘 살펴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그런 방식은 자, 그래, 어차피 결혼을 하게 되면 너도 일을 하고 나도 일을 해야 하니까 서로 맞벌이가 하면은 일을 갖다가 나눠서 해야만이 서로가 좀 덜 힘들기 때문에 자, 너한테 약속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할게. 아무래도 남자가 좀 더 힘이 좀 쓸 테니까 힘을 요구하는 것들, 이를테면 빨래, 청소, 뭐 이런 그 자질구레한 것들은 내가 대부분 다 할게. 그 다음에 아이를 보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엄마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한 60% 정도 해. 내가 한 40% 정도 할게. 그리고 밥하는 것도 네가 좀 더 잘하니까 한 55%, 나는 한 45%. 물론 설거지는 내가 할게. 자, 이처럼 아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을 있겠습니까? 자, 총론만 있고 강론이 없는 큰 테두리만 있고 세세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거짓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이 강하다 그런 말도 있죠. 자, 일단은 섬세하게 접근하는 것이 결국은 강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정성적인 표현의 예는 이렇습니다. 항상 고객 만족을 생각하고 고객을 가족같이 모시며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고객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아, 참 잘 썼네. 이렇게 잘 스스로를 갖다가 칭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쓰라고 한다면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은 결코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을 봅시다. 정량적인 표현은 제가 입사를 한다면 현재 우리 회사의 반도체 부품인 어떠한 부품의 수율이 60%여서 수율은 잘 이렇게
생산에 성공한 그런 비율을 얘기합니다. 수율이 60%에서 매출과 순이익 면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수율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1년 안에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치로 제시를 하는 것이 아주 그리고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접근하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시키는데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소서도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쓰기를 권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독성 좋은 글을 쓰자. 가독성은 잘 읽히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일단 물 흐르듯 쓰라는 것입니다. 물이 잘 흘러가다가 중간에 무슨 돌이나 이런 게 있으면 물이 흐름이 끊기죠. 그러면 그 물 전체적으로 그 물 흐름의 양이 훨씬 더 적어지겠죠. 그런데 물이 잘 흘러가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제대로 목적지로 흘러가게 되겠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물 흐르듯 쓰는 글이 굉장히 상대방한테 이해를 촉구를 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제목을 쓰자. 소제목은 많은 글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을 때 소제목이 붙었다고 씁시다. 그러면 그 소제목을 갖다가 보고 이거는 이 내용에 대해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글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제목을 쓰는 습관을 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갈식 문장으로, 자, 결론이 앞에 나오는 것을 두 갈식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뒤에 나오는 것을 미갈식 문장이라고 부르죠. 어떠한 사람의 주장을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갈식 문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래, 그러면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두고 보자 라는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어떤 사람의 주장이 잘 먹혀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두 갈식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 쓰자. 작성 후 여러분 읽고 수정을 하자. 쭉 볼까요? 자, 지시한 순서에 따라 쓰자라고 하는 것을 나눠봅시다. 채점자는 문항의 지시에 따라서 글을 읽기 마련이죠. 이를테면 봅시다. 본인이 지원한 직무 분야에 입사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입사 후의 포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사 후에 노력한 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를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순서가 바뀐다든가 그러면 벌써 점수를 까먹고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제는 재해석이 얼마나 중요해요. 재해석은 다시 설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재해석은 힘이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재해석은 내 글을 누군가가 읽을 때 설명을 곁들여서 주고 그 일을 갖다가 잘 쉽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재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소개서가 요구하는 말을 명확히 잘 모를 때, 이럴 때는 나는 이러한 뜻으로 이해하고 이 글을 갖다가 쓰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쓰라는 얘기고, 두 번째, 답변을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재해석이 필요할 때,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갖다가 한데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문. 자, 자소서가 요구하는 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지금 포스코의 지금 자소서 중에 일부인데, 포스코는 항상 이렇게 이걸 묻습니다. 회사 인재상에서 세계인, 창조인, 실행인 중 가장 부합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실행인이 무언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행인의 자세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실행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실행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이해하고 있는 글을 따라서 뒤에 있는 글들도 그러한 제시된 그런 방식에 따라서 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한 재해석이 필요할 때, 자, 예문을 보면 오비맥주 기술 분야에 입사를 원하고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류 제어 능력과 관련 지식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어떠한 것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정의를 한 다음에 자기는 이것을 잘 만족시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피드백 해주는 자소서 강의 네버TV였습니다. 자소서 피드백을 원하시면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스토리텔링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다음 동영상을 올릴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